그거 500원에 주세요. 아니 500원에 남는 것을 안 팔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 그럼 700원에 좀 주세요. 흥정을 하죠. 이분은요 이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4억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할 마음 있어요? 네, 흥정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일단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스라고 한 사람은 매수인이 볼 때 누구 편이에요? 예, 그 가격에는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매수인 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느낄 때는. 근데 노라고 하신 분은 누구 편이에요? 흥정할 때. 그거는 이제 매도인 편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그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대변인이냐?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인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가격을 흥정하면서 똑같이 제시를 해도 예스가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고 조정이 이루어서 계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노라고 하신 분은 매도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니 가격을 자꾸 높게만 받으려고 그러지? 꼭 매도인 편에 서서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계약이 체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노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왜 안 된다고 해요? 주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조정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무조건 예스예요. 아유 선생님 그 방충망 주인이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해달라고 해볼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전화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그거 내가 왜 해줘? 아니 세입자한테 하라 그래요. 막 화를 냈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노력을 했지만 임대인분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세입자는 누구를 원망해요? 주인을 원망하지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선생님 그거 말 하나 많아요.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데요? 절대 안 해줘요. 그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해요? 여러분을 원망하는 거죠. 네, 여러분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호투님 말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는 우리 부동산에 안 내놓는다고 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필드에서 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 제시 딱 하면 좀 터무니없이 차이가 갭이 큰 거잖아요. 이거 뭐 약간 차이 나면 조정을 여러분 누구나 다 할 건데 갭이 좀 크면 아유 선생님 그 가격에는 안 돼요. 안 돼요. 딱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호감을 얻는 6가지 법칙 중에서 두 번째, 호감의 법칙. 사람은요,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공동중개하면 물건지 부동산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중개 들어오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최대한 맞춰봅시다. 일단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인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 예, 그 사람 대변인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 이게 김태희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한테만 무조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호감이 가는 외모라는 것은 뭐예요? 밝고 긍정적인 표정, 바른 자세, 예의 바른 태도, 단정한 복장, 이런 게 바로 호감을 주는 외모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다녀도 학생이나 이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찾잖아요. 그 연세가 좀 드신 공인중개사님들이 있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반말을. 그거는 그건 안 돼. 이쪽에 앉아요. 이쪽에 앉아. 그리고 커피 한 잔 줄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야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한창 피 끓는 젊은 청년들 딱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뻘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쥐가 뭔데 반말이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여러분들은요 대학생이 들어와도 아유 선생님 안쪽에 앉으세요. 아유 물론 그러시죠. 날씨 더우시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은행 같은 데서 근무하셨던 분들은요 그게 친절함이 배어 있어서 중개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뭐 이사를 지냈던지 전무를 지냈던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아우라가 이미 딱 느꼈을 때 건방진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땐 되게 거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이미 첫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덥다고 슬리퍼 신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예? 또 덥다고 와이셔츠 몇 개 풀고 부채질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고 전문가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옷차림. 그런 것이 이제 호감이 주는 외모예요. 여러분들 뭐 보호망, 뭐 자동차 판매왕 이런 사람들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차를 살 때 이왕이면 다른 데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진정성이 느껴질 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좋은 인상을 갖는 거거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인상이 중요하죠. 자, 미국의 심리학자 드린이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최초 4분에서 5분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과정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첫인상을 나쁘게 주면 앞으로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초도효과라는 거는 먼저 제시된 이론이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봤던 것이 더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거예요. 바둑에서도 그래요. 바둑에서도 어느 걸 먼저 떠야 될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첫 수가 실제로 나중에 생각했던 수보다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근데 이 첫인상의 법칙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감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감정 지속의 법칙이 뭐냐? 내가 첫인상을 좋게 주면 그 첫인상이 지속이 되고, 첫인상을 나쁘게 주면 나쁜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잠깐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첫인상을 좋게 주고 B라는 사람은 첫인상을 나쁘게 준 거예요. 근데 A가 중간에 호수를 아파트 찾아가는데 100일동 300일로 가야 되는데 200일동 300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계속해요. 다른 실수를. 그래도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고객이 아우 선생님 괜찮아요. 아유 저기 뭐 다시 가시면 되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계약 과정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102동 201호를 가야 되는데 202동 202호를 가는 거죠. 잘못 가요. 그럼 고객이 뭐라 생각해요? 아우 짜증나. 아니 첫인상도 되게 더럽더만 이 하는 꼬라지 봐라. 아우 짜증나. 그러고 있는데 B가 또 실수를 하죠?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이상해.
이 사람한테 물건을 맡겼다가는 아무래도 사고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계약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좀 딜레이 시키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주느냐 안 좋게 주느냐가 여러분이 계약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상대방한테 내가 호감도를 그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좀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예, 상대방한테 첫인상을 좋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예, 뭐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공인중개사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이런 거죠. 자, 딱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장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란 말은 좋은 대화법일까요? 나쁜 대화법일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좋은 대화법이에요? 나쁜 대화법이에요? 좋은 대화법이다? 1번. 나쁜 대화법이다? 2번. 예, 나쁘죠.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빵집에 갔어요. 빵집에 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봐요. 빵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객이 어떻게 왔겠어요? 물건 내놓거나 살려고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만들어요. 저기 물건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대화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첫인상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들어오시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여러분이 잘 쓰는 게 사장님, 사모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 사모님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나 사모님은요. 굉장히 상업적인 단어예요. 근데 선생님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 얘기할 때보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밖에 날씨 더우시죠?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요즘은 그 봄이 없나 봐요. 겨울 다음에 꼭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 더우신데 잠깐 앉으시고요. 저희 집에 시원한 녹차하고 매시차가 있는데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매시차 주세요. 예, 제 매시차 한 잔 드릴게요. 이 매시차가요.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 매실을 좀 담궈가지고 주신 건데요. 이게 참 건강에 좋거든요. 한번 원액이니까 잘 한번 맛있게 드세요. 그럼 딱 주는 거죠. 여성분한테도 선생님이라 그래요. 저는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하고 얘기할 때 딱 두 가지 호칭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공인중개사님이에요. 딱 두 가지 호칭이에요. 선생님 예 안녕하셨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님 안녕하셨어요? 이 두 가지 호칭 외에는 다른 호칭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커피도 아가씨요? 여기가 뭐 다방이에요? 다방 내지예요? 자, 아가씨 여기 앉아봐. 저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가씨예요.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언니. 언니라는 표현도 글쎄요. 언니라는 표현도 그렇게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언니라는 표현도 나쁘진 않던데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고객님 너무 딱딱해요. 고객님 너무 딱딱해요. 네. 언니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이모님, 손님, 손님도 조금 딱딱하고요. 자,
상대방을 칭찬해줘라. 상대방을 칭찬해줘라. 이게 뭐예요? 아우, 선생님, 아우, 선생님 연세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60대 할머님이 오셨어요. 60대 할머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 연세가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 되셨죠? 딱 물어봐요. 그럼 이제 할머님이 그러겠죠. 아이고, 저기 되게 농담도 잘하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야. 70이세요?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혹시 젊은 비결 있으세요?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님이 에이, 농담도 잘해. 뻔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 걸 알죠.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 기분이 안 나빠. 칭찬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걸 아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뚱뚱하신 분이 들어요. 뭐 이렇게 몸집이 크신 분이 들어요. 그럼 그런 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선생님 되게 넉넉해 보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죠. 욕. 넉넉해 보이세요. 이러면 뭐 화를 내죠. 와, 선생님 되게 인상이 좋으세요. 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칭찬을 할 때 예를 들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칭찬을 해줄 때요. 임대인 칭찬을 임차인이 있는 데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 정말 새 잘 얻으셨어요. 우리 여기 임대인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세입자들 잘 해주시지 몰라요.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인상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렇게 칭찬을, 임대인을 칭찬할 때 임대인한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칭찬을 해줘요. 임대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칭찬해 줄 때 더 좋은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사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쪽에서 얘기를 하고 고객이 아래쪽에서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요. 여러분 스스로 바꿔서 항상 여러분이 낮은 위치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조를 해주는 거죠. 자꾸. 그게 이제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몸짓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자, 상대방이요. 자꾸 코를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고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말을 할까봐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올 때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자, 손을 감추거나 테이블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손을 숨기는 경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내 표정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할 때 취하는 동작들이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매물을 소개할 때 이런 게 있죠. 저 선생님, 저기 이 아파트가요 지금 4억 2천짜리인데 한번 보셨잖아요. 이거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고민을 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그 A 아파트하고 B 아파트가 있는데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선택도 빨라지고 결정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살래요? 안 살래요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걸 살래요? 할 때가 결정이 빨라진다. 자, 서브리미널 효과가 있어요. 이 서브리미널 효과는요, 발음을 잘못하면 서브리미널 효과가 되거든요. 이게 잘못 들으면 욕이 되는 효과예요. 자, 이게 뭐냐? 인간은요,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에요. 미국에서 코카콜라하고 팝콘 광고를 했는데 3000분의 1초 매 5초마다 계속 보여주니까 코카콜라와 팝콘의 판매량이 증가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왜 코카콜라를 사 먹고 팝콘을 자꾸 사 먹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반복적으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3000분의 1초면 너무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진이 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는데 누가 기억해요? 여러분의 뇌가.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콜라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팝콘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속에다 이런 사진을 넣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대형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많이 하죠. 백화점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월요일 아침에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면 돼요? 클래식을 틀어주는 거예요. 클래식을, 잔잔한 거를. 그럼 이상하게 내가 백화점에서 요거 하나 사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백화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걸음이 느려지고 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이 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래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대형마트에서 설날 전에 손님들이 막 몰려요. 근데 이게 빨리 사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사고 안 나가는 거야. 자꾸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제 정체가 되니까 계산한 데서 난리가 나죠. 이거 언제 계산해요? 벌써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죠. 그럼 회전율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에서 아주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 카트 미는 속도가 갑자기 막 빨라져. 카트를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심리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만 활용 안 하지 다른 직종은 다 활용하고 있는 게 심리 마케팅이다.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100에서 한 장이 깨지면 99장이 남아야 되는데 100에서 한 장을 깨니까 0장이 돼요. 이게 범죄학 이론에서 마케팅의 접목대에서 나온 이론인데 단편적인 현상이 전체적인 이미지로 확장될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공장이 쫙 있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를 깨요. 돌을 던져서 하나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계속 한 장만 깨져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옆에 거 깨지고 옆에 거 깨지고 나중에는 공장 유리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심리 마케팅의 접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외모나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무 교육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고 야, 너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소리치고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개서등을 실무교육에 강의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이 아까 그 수강생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저런 놈이 어떻게 강의를 하지? 저런 사람은 강의에 쓸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격이 조금 약간 다혈질이라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 빼고 이 사람은 다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마다 뭐 천주교에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올려요.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일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일요일마다 등산에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산을 힘을 내서 꾸준히 올라가요. 또 마라톤
나이가 많지만 40.19를 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글로 써요. 그거 보면 와, 나이가 많으신데도 대단하시네?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뭘 맡겨도 끝까지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대조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대조효과가 뭐냐? 자, 여러분 1억, 1억 3천, 1억 5천짜리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은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억 1000에서 5천 사이의 물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1억 1000부터 보여준다 1번, 1억 5천부터 보여준다 2번, 중간 가격인 1억 3천부터 보여준다 3번. 자, 몇 번일까요? 가장 낮은 가격부터 보여줄까요? 높은 가격부터 보여줘야 될까요? 낮은 가격, 중간,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네, 1.5. 정답은요, 높은 것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조효과예요. 왜? 1억 1000 보여주고 3000 보여주고 5000 보여주면 5000짜리가 비싸 보이고요. 1억 5천짜리 보여주고 1억 3천짜리 보여주고 1억 1000짜리 보여주면 더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 할 때가 낮은 가격부터 브리핑 할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통계를 내본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물건 브리핑 할 때 낮은 가격부터 했을 때하고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 했을 때하고 어느 게 계약 체결 금액이 높아지느냐 통계를 내보니까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 할 때가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핑 할 때 높은 가격부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꼭 중개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음식점 같은 데서도 똑같이 해요. 자, 음식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음식을 팔아요. 하나는 5,000원짜리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000원짜리 음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5,000원짜리를 많이 사 먹을까요? 7,000원짜리를 많이 사 먹을까요? 여기다가 뭐 음식명을 얘기하게 되면 기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5,000원짜리가 많이 팔려요? 7,000원짜리 많이 팔릴까요? 여러분 어떤 거 사 먹으시겠어요? 1번 5,000원, 2번 7,000원. 네, 우리 태양 민부장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봐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사람들은 5,000원짜리를 많이 사 먹어요. 왜? 싸니까 5,000원짜리 많이 사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은 7,000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5,000원짜리를 많이 사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표만 바꿔도 매출액이 달라져요. 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다가 만원짜리를 하나 올려놔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원짜리 사 먹자니까 비싸고 5,000원짜리 사 먹자니까 쪽팔려서 사람들은 중간대 가격인 7,000원짜리를 많이 사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조 효과를 올려서 대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매출액이 증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술집에서도 심리를 활용해요. 술집에서도. 자, 똑같아요. 양주가 있는데요. 50만원짜리가 있어요. 5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저 여기 가장 비싼 양주 얼마지? 딱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웨이터 가장 비싼 양주 얼마야? 딱 그랬더니 예, 50만원인데요. 그 다음은 30만원인데요. 그 다음은 20만원인데요. 딱 그러니까 30만원짜리 갖고 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50만원짜리 사먹지 않으면 비싸고 30만원짜리 그냥 중간 단계니까 이제 가오가 상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시키죠. 그런데 술집 주인이 50만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